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쉽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최로 열린 정동 야행 행사에서 일본 순사복을 대여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정동 야행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덕수궁 돌담길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역사와 문화를 만나는 야간 프로그램들을 매년 진행하는 서울시 주최 행사입니다. 최초 2015년에 시작한 이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서 멈췄다가 3년 만에 다시 개최되었습니다. 2022년 9월 23일에 열린 이 행사 사진을 보면 이렇게 덕수궁 돌담길에 부스가 차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역사 체험 부스에서는 고종황제, 대한제국군, 일본 순사, 일본 헌병대 옷을 각각 2만 원에 대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을 의심했다. 대한제국을 테마로 하는 행사에서 일본 순사복을 대여한다고? 서울시청에서 주최하는 행사라 설마 했는데 지금껏 정동 야행에 이런 프로그램은 없었다는 것으로 아는데 을사늑약을 체결한 덕수궁에서 일본 순사와 헌병대 옷을 체험한다니. 대여가 아니라 전시만 해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자, 한 시민의 말처럼 아픈 역사가 있는 곳에서 그 아픈 역사를 후집는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의상 대여를 직접 주관하지 않았으며 문제의 의상이 전시되는 줄 몰랐다. 행사를 진행하는 대형업체가 보고된 목록에는 없었던 의상들이 전시돼 유감이다. 승인받지 않은 의상을 무단으로 전시 대여한 만큼 해당 업체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강구토록 검토할 계획이다. 이렇게 서울시는 손절을 쳤지만 서울시가 여기에 깊숙하게 관여했다는 정황 증거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사진 때문입니다. 이 뉴스 사진에는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2022년 9월 23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일대에서 열린 정동야행 행사에서 대한제국 밤의 수문장 순나 의식이 진행되고 있다. 저게 대한제국군 옷이긴 한데 뭔가 일본 냄새가 물씬 나죠? 자, 그런데 2019년 정동야행 행사 사진에 그 사진 설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 정동 야행에서 덕수궁 수문장 취타대가 오프닝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제공 서울시청. 자, 그러니까 2019년 정동 야행 행사 주최 측은 이전과 같이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수문장 순나 의식을 전통 복장을 입히고 퍼레이드를 진행했고 2022년 정동 행사의 행사 주최 측은 대표적인 공식 행사인 수문장 순나 의식을 대한제국군 옷을 입히고 진행했다는 겁니다. 자, 언뜻 봐도 좀 심각해 보이는데 마저 하나의 정보를 드리고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분명 2022년 정동야행 행사에서는 수문장 순나의식을 일본을 연상시키는 대한제국군 옷을 입혀서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역사 왜곡입니다. 왜냐? 여기서 순나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궁 주변에 도둑이나 화재를 막기 위해서 야간 통금을 실시했는데 그 통금 시간에 순찰하던 사람들을 순나군이라고 불렀고 그 일을 순나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1670년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나의식이라고 검색하면 우리가 흔히 경복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2022년 정동행사 주최 측은 이 전통적인 순나의식을 따르지 않고 이전에 했던 행사 전례도 따르지 않고 처음으로 대한제국군 복장을 입히고 이 수문장 순나의식 퍼레이드를 했던 겁니다. 이것은 2022년부터 이 행사의 컨셉 자체가 바뀌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이런 역사와 문화를 말하는 행사에서 왜 오세훈의 서울시는 전통을 따르지도 않고 전례를 따르지도 않고 왜 바꿨냐? 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앞서 서울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행사 대행업체가 자신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의상들을 무단으로 서울시 대여를 했다는데 격분하면서 자신은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식 행사의 컨셉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걸 정말 모르고 이렇게 진행했다? 직무유기죄입니다. 깜빵이야. 그리고 앞서 자신들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대여해준 그 대행업체를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정황상 서울시는 몰랐을 리 없고 그 대행업체를 취재하면 매우 흥미로운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논란이 이게 크게 되었기 때문에 추가 정보가 나올 것이고 지금까지 드러난 정보를 미뤄봤을 때 이건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이런 비슷한 논란이 있었고 거기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친일 논란을 옹호하는 발언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세훈의 친일 옹호 발언 영상을 보시기 전에 사전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광화문 거리에 이러한 대형 포스터 4개를 전시했다가 친일 논란이 일자 철거를 했습니다. 그것은 가로 2m, 세로 3m의 대형 전시물이었고 조선시대 일제 강점기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었던 2009년의 광화문의 모습, 2022년의 광화문의 모습 이렇게 4개의 시점을 형상화한 대형 전시물 4개가 걸렸던 겁니다. 그중 일제 강점기를 형상화한 포스터가 친일 논란이 일었던 겁니다. 가운데 조선 총독부와 후지산이 있고 일장기와 우길기를 연상하게 하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조슈본을 상징하는 흑두루미와 일본 사스마본을 상징하는 농나무 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슈본과 사스마본은 일본 구구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일본 구구 성지를 상징하는 흑두루미와 농나무 잎을 썼다는 것은 이건 대놓고 일본 강점기를 미화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서울시 의회는 서울시장 오세훈에게 이것을 물었습니다.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시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보고를 혹시 받으셨나요? 아니 전혀 보고받을 사안이 아니고요. 예. 이제 그날 그 좀 논란이 불거진 다음에 네.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보고 나서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철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른 사과 조치나 후속 조치가 혹시 있었나요? 글쎄요, 오해의 소지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가의 설명을 들어보니 또 뭐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작가가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를 받아 보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게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네. 예, 그 산의 모습도 후지산이 아니라 스위스에 있는 무슨 산 사진하고 똑같이 생겼고요. 예. 그 다음에 흑두루미라고 그러시는데 자세히 보시면 저게 흑두루미가 아니라 하얀 두루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흑두루미도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저는 시장님께서 저 그림을 보면서도 이렇게 작가를 응원하는 얘기를 하는 그 응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되게 약간 감동적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오해하지 보세요. 마십시오. 예. 예. 네. 아니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죠. 예. 예, 시장님 잘하셨고요. 아니, 근데- 자, 볼게요, 시장님. 저 그림에 아니 왜 자꾸 말문을 막으세요? 아니, 시장님, 질문하셨으면 끝까지 들으셔야지. 아니요, 이제 설명 충분히 들은 것 같아요. 잠시만. 충분히 설명 저 못했습니다. 장면을 보세요. 의도는 일제 엄혹한 시절에 대한 우리 국민의 노력, 그 모습을 형상화해야 마땅한 거죠. 근데 저 그림에서 어떤 일제 시대의 아픔과 괴로움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 느닷없이 농나무잎이 출연해서 나와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의도가 있는 건데, 자, 서울시의 설명 그대로 우리 아니, 지금 기존에 그대로 있던 강화문 작가분이- 관장의 변천사를 설명을 할 때 그 논의가 이어지면 일제 시대를 있는 그대로 그렸다면 그 그림의 의도는 마땅히 일제의 엄혹한 시절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국민의 노력이 어떻게 전개됐었는지가 담겨 있어야죠. 지금 저 보여줬던 앞에 4가지 그림을 그대로 보고 있는 혹 어떤 외국인이라면 저 연장선상에서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 2009년, 2022년을 이어져 내려온 저 변천사를 보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어떤 노력으로 그 시절을 극복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지금 작가 안에 대해서 변호하고 옹호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 공공의, 저 중요한 광화문 광장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서울시가 핵심은 뭐냐? 일제시대를 아무런 고통 없이도 지나가게 하도록 생각되게 하는 그림을 버젓이 걸었다는 데 있는 거예요. 아닌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좀 아니라고 하는 말씀 듣고요. 1분 30초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자, 오세훈의 해명을 보니까 그것은 뭐 작가의 영역이다 뭐 이런 식의 해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그 작가는 친일, 극우를 노린 것인데 오세훈은 그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런 것을 또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 4개의 시점을 그릴 때 서울시가 작가한테 조선시대를 그려달라, 일제 강점기를 그려달라, 2009년, 2022년 자신이 재임했을 때
서울을 그려달라고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오세훈의 서울시는 일제 강점기를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 같았으면 1945년 광복 이후의 서울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요구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서울의 변천사를 보여주고 싶었다면 2009년의 모습을 그릴 게 아니라 1970, 80년대의 모습을 그려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굳이 우리의 아픔이 있는 일제 강점기 시절을 그려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왔어. 마음에 드니까 컨펌을 해준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 이러한 친일 의심이 자꾸 드는데 정동 행사까지 하는 걸 보니까 야, 서울시에 친일파 많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세훈은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서울의 변천사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서울 시민들의 세금을 이용해서 자신의 치적을 강조하고 왜곡된 역사를 익숙하게 만들고 끝내는 친일 역사를 미화시키고야 말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권력을 사유화하고 뉴라이트 역사관에 쩌든 사람들의 정점에 바로 오세훈이가 있다. 마쳤습니다.